오늘은 제가 5종류의 카드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카드들에서 모두 다 그 인물 카드라고 하는 것들만 뽑아서 다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주제가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떤 걸 볼 거냐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될 중요한 사람들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해 줄 사람, 그리고 나에게 아주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분, 의인, 그리고 나에게 악연이 될 사람, 그리고 이런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해법을 가져가면 좋은지 조언에 대해서 들어볼게요. 여러분 5개의 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하는 동안 고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렇게 고르시기가 어려운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구슬들도 준비해봤어요. 붉은 구슬, 아이고 죄송합니다. 보라색 구슬, 그리고 검정색 구슬, 잘 안 보이네요. 파란색 구슬, 그리고 핑크색 구슬입니다. 이 5개의 구슬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끄는 구슬을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선택을 기다려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 네, 잘 고르셨죠? 네, 그럼 첫 번째 빨간색 구슬 뽑으신 분들, 정열적인 분들 거네요. 이분들 거부터 볼게요. 네, 내가 가장 사랑할 사람, 나를 또 사랑해 줄 사람, 그리고 나에게 나타날 의인이나 귀인, 그리고 나에게 악연이 될 사람, 그리고 조언의, 인간관계에 대한 조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나의 그 2가지 사랑을 보는데 2가지로 볼 거예요. 내가 진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나를 가장 사랑해 줄 사람은 누구인지, 일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물론. 네, 먼저 내가 가장 사랑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네, 저지먼트라는 카드를 뽑으셨네요. 평상시에 저지먼트는 이 카드와 좀 분위기가 달라요. 저지먼트라고 하면 그 어떤 기본 우리가 유니버셜 덱이라고 하는 데서 보시면 저지먼트 카드는 그 위에서 저 하늘 위에서 그 나팔을 천사가 불고 있고 그 아래에 부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오늘 여기서 보여지는 카드는 어떠신가요? 무언가를 판단하고 있는 어떤 여인의 모습이 보이시죠? 이 연애 카드라서 이런 좀 카드가 보였지만 실제 유니버셜 덱의 어떤 분위기를 좀 더 읽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인물의 특성으로 보면 무언가 좀 판단을 해줄 만한 어떤 그런 사람이에요. 현명한 판단을 가져오는 나에게 항상 좋은 소식만을 들려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업적으로 보면 뭐 판검사나 무언가 어떤 판결을 내리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직업군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어떤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라는 측면에서도 뭐 아나운서라던가 어떤 언론계라던가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일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자신의 목소리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는 누가 보아도 그 멋있어 보이는, 멀리서 보아도 눈에 확 띄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분을 만나신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행복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분은 단점이 하나 있다면요.
이런 분들은 그 옳고 그름 때문에 내가 마음에 상처받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맞는 말이야. 이게 옳은 거야. 라고 할 때, 우리가 옳지 않더라도 내 편을 들어주길 바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불만이 있으실 수도 있겠어요. 그, 옳은 말만 하는 애들이 가끔 좀 피곤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면에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계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신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차원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자신이 판단한 이성적인 결말을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실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이분과 함께 하신다면 언제나 옳은 삶, 반듯한 삶을 살아가실 수는 있겠지만 다소 맨날 옳은 것만 따지다 보니 또 피곤할 때도 좀 있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옳고 그름이 확실한 사람인데 반대로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은 또 누구일까요? 네, 굉장히 궁금하시죠? 카드가 보이실까요? 네, 인페리얼 카드입니다. 왕이에요. 왕이라는 카드예요. 왕은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죠, 여러분. 그 자체로 권력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지먼트와 인페리얼 카드라는 거는 이분이 한 분일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 아닐까? 다만 느끼는 이미지가 좀 다른 거 아닐까라는 정도의 생각이 드네요. 이분은 왕입니다. 어떤 높은 자리에 있으며 많은 것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공고히 지금 저희가 보는 이 카드에서는 어떤가요? 마치 어떤 유엔의 이런 수장 같은 느낌 안 드시나요? 어떤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 그게 의장, 이런 느낌이 드시죠? 근데 맞을 것 같아요. 어떤 정치가일 수도 있고요. 이분은 고귀한 직업, 누군가를 다스리는 직업을 많이 말해요. 그래서 고위직 공무원이라던가 어떤 그런 높은 지위에 계신 분, 혹은 회사를 한다면 어떤 회사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계실 분으로 보여집니다. 어찌 보면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판단하는, 저지먼트하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두 분이 한 사람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외모적으로는 다소 나이가 있어 보이실 걸로 느껴져요. 다소 차가운 인상이라고 느껴지실 수 있고, 다소 뭐라고 하죠? 철벽력,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하죠? 옛날의 왕의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다가가기 좀 힘든. 그렇지만 나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시는 분인가 봐요. 여러분은 이렇게 어떤 쉬워 보이는 사람보다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나만을 바라봐 줄 것 같은 그런 현명한 생각과 어떤 높은 의지, 이런 것을 가지신 분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지먼트, 나는 무언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을 의 사랑에 빠질 것이고 나한테 사랑을 고백할 사람도 높은 지위에 있는 왕과 같은 임페리얼, 왕이죠. 가장 높은 권좌에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 혹은 힘을 가진 사람일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자, 다음 카드, 정말 중요한 카드죠. 내 인생에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많은 행운과 나에게 많은 것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나에게 꼭 필요한 귀인, 어떻게 보면 의인은 누구일까요? 데스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 데스 카드가 의인에서 떠서 너무나 당황하셨나요? 데스 카드는 어떤 흑기사 같으신 분이 깃발을 들고 저 어떤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모든 것을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모양이죠. 죽음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언가가 종결됐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될 가능성이라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죠. 네.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끝내줄 사람, 나에게 어떤 데스라고 했으니까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나를 구원해줄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데스 카드가 저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데스는 꼭 죽음이라기보다는 나에게 무언가 어떤 힘든 상황을 정리해줄 사람으로 해석을 하셔야 하거든요. 특히 이게 도와줄 사람으로 나왔기 때문에 무언가 내가 괴로운 상황이 있을 때 반드시 나를 구해줄 거다
나에게 그 어떤 힘든 상황들을 모두 구해줄 사람이 한 번은 나타나겠다라는 이야기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이런 분들 굉장히 좋죠. 이런 분들 중에는 의사도 있고요. 삶과 죽음의 경계를 가르시는 분이니까 의사 카드도 있고요. 또 의사 말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질병을 관련한 일을 다루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또한 학자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어떤 굉장히 삶과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연구를 하시는 분으로 보여져요. 여러분이 이분을 만났을 때 아마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직업군 자체가 좀 남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이분을 만나신다면 이 의인부인에게 나의 어떤 어려움을 좀 정리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신다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분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이 반드시 다시 행복을 찾으시는 계기를 만드시길 바래요. 네, 뭐 데빌, 데스 뭐 이런 카드 나오면 움찔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분은 인상 자체는 여러분이 만나셨을 때 저 사람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지?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내향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다음, 여러분들 너무 귀한 사람이라서 제가 좀 길게 설명드렸고요. 다음은 나에게 악인입니다. 나의 악연. 나의 악연은 킹 오브 펜타클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돈이 많기 때문에 나와 악연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이분은 권력과 돈을 많이 가지신 분이어서 그것으로 여러분을 굉장히 괴롭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을 만나면 여러분은 그 외향의 화려함과 그가 뿌리는 돈의 유혹에 넘어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분을 만나신다면 가장 경계하셔야 합니다. 그 돈이 나의 올바른 판단을, 현명한 판단을, 나의 어떤 고귀한 정신을 해칠 수 있어요. 그건 바로 돈이래요. 어떤 돈이 많다. 나는 돈을 펑펑 쓸 수 있어. 이런 물질만능주의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시면 여러분도 현혹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의인이다. 혹은 어떤 삶과 죽음을 가른다고 해서 악인이다. 이게 아니죠. 정반대의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여러분의 그런 불편한 이런 유혹에서 빠져나오실 수 있게 도와주는 분, 법조계 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에 의해서 여러분은 구원을 얻겠다. 그러니 돈의 어떤 유혹을 나에게 막 보여주는 사람, 겉 외양이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명품만 입고 다니는 그런 무리들에게 휩쓸리지 않으시기를 조언드립니다. 조언의 카드에서는 더 스타 카드, 전진하라. 너의 행복을 향해 나아가라. 더 스타 카드가 떴다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에게 돈의 유혹에 의해서 자꾸 멈칫멈칫하거나 이러지 말고 자꾸자꾸 너를 개발하고 진전시켜야 돼. 네가 무언가 만족했다고 해서 거기에 멈추면 안 돼. 라는 말을 하고 있죠. 너의 행복을 위해서는 너의 만족감을 위해서는 전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세히 보실까요? 네, 여기 전진, 프로그레스라는 말이 보이시죠? 네, 여러분 항상 내가 내 삶에 만족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이런 생각 들 때 많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더 이상 노력을 멈춰버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어떤 거가 단점이냐면 내 삶에 어떤 목표점이 없다 보니까 무언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늘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마시고 나아가세요. 여러분 노력하면 더 멋진 인생이 기다릴 수 있어요. 과거에는 내가 돈만 벌었다면 나중에는 명예를 얻으실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언젠가 명예만 추구했었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부터 돈이 벌릴 수도 있고요. 내가 너무 나의 일에만 빠져 살았다면 어느 날부터 노력하는 순간부터 많은 사람을 만나는 행복을 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키워드는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하는 지위가 높은 분을 만나 여러분이 행복한 사랑을 누리시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무언가 어떤 불편한 상황들을 잘 정리해 줄 분도 만나실 수 있겠지만 이런 돈 많은 사람들의 어떤 유혹에 넘어가시지 않고 전진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겠다. 여러분의 인복은 이러하다라고 읽혀집니다. 여러분 늘 행복하시고 여러분에게 주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다 지위가 높고 돈도 많고 막 화려하시거든요. 다만 여러분이
그 가장 귀한 사람은 오히려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허름하고 지친 모습으로 보이는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오히려 뭔가 자꾸 도전하고 무언가 가장 힘든데도 자꾸 나아가려는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이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전진하세요. 1번 부대 카드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같네요. 여기 귀여운 보라색 구슬이에요. 보라색 구슬은 여기다 두고요. 자, 내가 강력하게, 간절하게 사랑할 사람, 나를 사랑해줄 사람. 네, 일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아주 도움이 될 만한 의인, 그리고 나에게 악영향을 미칠 사람, 그리고 나의 전반적인 인복에 관해서, 사람 관계에 관해서 조언의 메시지를 읽어볼게요. 내가 강력한 느낌으로 사랑에 빠질 만한 분은 나이트 오브 완즈예요. 완즈들은 정말 열정적이고 재능도 많고 이렇죠. 우리가 완즈라는 게 여러분 이렇게 나무라고 되어 있지만 사원소 중에서는 그 불의 심장을 가진 분들이에요. 불은 어떤가요? 나무를 활활 태우는 불은 어때요, 여러분? 네, 맞아요. 열정적이고 정말 능력도 많고 재능도 많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특히나 나이트이기 때문에 어떨까요, 여러분? 아, 맞아요. 다소 좀 어려 보이고 더 젊고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 완즈들 중에서는 재능이 많아서 여러분이 같이 있으면 재미있고요. 그런 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뭐 여행가, 운동선수, 트레이너 뭐 이런 분들도 많고요. 건축가. 파일럿 이렇게 약간 역동성을 가진 분일 거예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처음에 만나자마자 막 불을 가까이 여러분 가 있으면 어떤 느낌 드세요? 불을 쪼이고 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네, 맞아요. 따뜻하죠.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이분은 인상 자체도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실 거예요. 마치 앞에 조그마한 모닥불을 피워놓은 것처럼 항상 그의 곁에 있다거나 그녀의 곁에 있을 때는 여러분은 따뜻한 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분이고요. 도전적이고 활동적이긴 하지만 유일한 단점은 때로는 여기 보이시죠? 바다를 향해 막 아무런 보호 장비도 없이 뛰어들고 있는 이 남자 보이시나요? 네, 맞아요. 이게 단점이에요. 다소 좀 무모해 보일 때도 있어요. 아, 쟤는 저런 걸 어떻게 할 생각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세요. 약간 과장돼 보일 때도 있고 그럴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 탁월한 순발력과 탁월한 도전 정신으로 여러분에게 되게 즐거움을 많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분 좋아할 수 있죠. 그렇다면 반대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를 정말 진정으로 깊이 사랑해줄 사람은 누구인가요? 정반대네요. 이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뭐 예를 들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꼭 연인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쵸?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줄 사람이 뭐 꼭 연인일 필요는 없으니까요. 네. 허밋 카드입니다. 허밋은 여러분 어떤 카드냐면 그 예전에 수도사가 막그 먼 얼음길을 막 걸어가는 카드로 여러분이 기본 유니버셜에서는 보셨을 텐데 지금은 여긴 어떤가요? 어떤 그 도시의 어떤 기도하는 수도승, 도시에서 수행하는 자, 뭐 이런 느낌이 보이시죠? 네. 이분은 여러분에게 종교적이며 철학적인 메시지를 던져주실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언제나 더 깊은 생각과 조언을 통해서 여러분을 발전하게 만들어주실 분이에요.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수도하는 심정으로 항상 여러분의 곁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실 그런 분이라고 보여져요. 이 수도사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원래 카드 이미지를 보면 굉장히 힘든 길을 나아가지만 앞에 별이 든 등불을 들고 있는 분의 모습으로 허밋은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9번 카드의 속성상 좀 뭐라고 하죠? 그거는 뭔가 완성수라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좀 하게 하는 카드들이에요. 이분은 여러분에게 실제 여러분을 만났을 때는 어떤 경비원, 뭐 혹은 연구하시는 분, 수행자, 도서관 같은 곳에 계신 어떤
어르신, 뭐 이런 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을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나의 어떤 아버지 혹은 나이가 많은 조부모님이실 수도 있어요. 어, 이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나이가 많은 분으로 보여지고요. 인자하실 거지만 근엄하셔서 조금 다가가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깊이 저 마음 깊숙이 가장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가장 많은 기도와 나를 위해 가장 많은 고민을 하시는 분은 이분일 것으로 여러분 보여져요. 어, 여러분들 물론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 나를 좋아하는 연인 이런 분도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이렇게 무조건적인 나를 위한 사랑을 해주는 사람도 내 인생에서는 가장 필요한 존재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이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인생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실 것 같아요. 이렇게 재밌고 막 제잘제잘 나에게 늘 사랑의 말을 해주는 사람도 좋지만 언제나 진중한 내 인생이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어려움에도 길을 잃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다음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인입니다. 퀸 오브 컵스예요. 퀸 오브 컵스. 퀸 카드, 약간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쵸? 퀸과 이 퀸 오브 컵스는 좀 허밋과 비슷한 이미지가 있어요. 수도사 뭐 이런 분하고 비슷한 이미지라는 게 뭐냐면 마음을 들여다보는 자거든요. 물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퀸 오브 컵스는 다른 컵스들과는 다르게 컵스 자체가 퀸 자체가 원래 어머니라는 느낌이에요. 여왕, 어머니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퀸 오브 컵스는 다른 여왕들이 가진 검의 여왕이라던가 뭐 완지의 왕이라던가 이런 것과는 좀 다르게 그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그런 온화함을 가지신 분이에요. 어머니 같은 존재죠.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존재이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실 분인 것 같아요. 허밋에서는 약간 조부모님이나 아버지 같은 느낌이 들었다면 퀸 오브 컵스는 여러분에게 여성분, 굉장히 나이가 여러분보다 좀 있는 여성분이고 지위가 좀 높으신 분이실 것이고 어떤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분이실 거예요. 다만 이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앉는 그런 따뜻한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여 만약에 여러분의 어머니가 아니더라도 이분은 심리나 어떤 교육에 관련된 분이라거나 어떤 시인, 철학자, 의사, 정신과 의사 같은 그런 일을 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이 자주 가는 주점에 그 오래된 이모님 뭐 이런 분일 수도 있어요. 그 물이라는 속성 때문에 약간 주류 뭐 이런 거 음료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들은 정말 나이가 많지만 따뜻한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는 걸 봤을 때는 여러분 자체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유쾌하고 이런 사람이지만 여러분이 사람들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굉장히 사랑받을 만한 그런 온화한 성품과 우아한 태도와 수많은 어른들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런 분들이 도와주고 싶어하고 사랑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이 현재 모습은 비루해 보이는 뭐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수도승처럼 어떤 어려운 길을 가고 계시는 분일 수도 있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계시고 돈도 많고 어떤 여러분에게 많은 물질적 풍요를 던져주실 분일 수도 있지만 그 지위와 어떤 모습을 막론하고 여러분은 나이 많으신 분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저 친구를 참 도와주고 싶다. 저 친구는 참 우리가 참 마음이 흡족한 친구다. 이런 느낌이 드시는 분인가 봐요. 그런 분이어서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조금은 나이가 어리고, 때로는 유치할 때도 있지만, 열정적으로 자기 일을 사랑하는 분을 만나시게 된 게 아닐까요? 자, 나에게 아기는 어떤 사람이냐? 정반대의 카드죠. 나를 사랑할 사람은 나이트 오브 완즈, 추진력, 말을 탄 자예요. 그런데 여기 나에게 아기는 페이지 오브 스워드거든요. 페이지는 약간 치기 어린, 나이가 어리며 어린데도 불구하고 무언가 위험한 검을 들고 있는 사람이죠. 페이지 오브 스워드는 무언가 권력에 있더라도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낮은 위치에 있는 뭐 공무원, 뭐 권력기관에 있더라도 아주 지위가 낮은 혹은 사회 초년생인 분일 거고요. 판단력 자체도 아직은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은 그런 분으로 보여져요.
여러분에게 어떤 치기 어린 자기만의 판단으로 여러분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반드시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나이트들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나이트들은 추진력도 있고 그래도 자신의 일을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는데 페이지들은 좀 그렇지가 않아요. 막 서투르게 열정만 넘칠 거고요. 이분은 군인, 경찰, 분석가, 정치인 이런 사람일 가능성도 높은데요. 머리는 매우 좋아요. 하지만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아직까지 제대로 서 있지 않고요. 세련되고 깔끔한 인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분의 그 외모에 넘어가서 이분의 그 소속된 곳의 어떤 지위나 이런 것만 보고 이분의 판단력을 믿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이트와 페이지를 구분하기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나이트들은 자기가 한 일을 책임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이시라면 페이지는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는 자를 경계하시고 차갑고 냉정해 보이고 똑똑해 보이지만 제대로 생각이 여물지 않은 올바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을 여러분 반드시 경계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커다란 어려움을 가져올 사람입니다. 이런 나이 어린 사람들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한다면 나이가 나보다 많고 현명하며 오랫동안 여러분을 보아왔던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서 이런 사람과의 인연이 여러분 끝날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해 보아요. 조언의 메시지 핍이라는 카드입니다. 분노, poverty, punishment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분노를 잠재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과 뭔가 벌받는 기분, 분노하는 마음으로는 사람을 얻을 수 없어요. 그쵸? 좋은 사람은 얻을 수 없어요. 내가 무언가 분노해서 막 검을 휘두르려 한다면 그 검이 나를 향할 수 있거든요. 내가 어떤 치기 어린 마음으로 자꾸 무언가 이야기한다면 그 이야기가 결국 나에게 돌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대하실 때는 언제나 마음속에 깊이에 있는 분노보다는 여러분 그 밝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차분히 들여다보시고 답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에게는 무언가 여러분 스스로를 자꾸 자책하거나 여러분의 분노에 휩싸여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분노를 기반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면 사람들 모두가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따뜻한 사신 분이잖아요. 이런 따뜻한 분에게서 얻은 온기 혹은 이런 지혜로운 분에게서 얻은 지혜 그리고 이렇게 넉넉한 마음과 물질을 가지신 분에게서의 어떤 풍요를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이런 날카로운 검끝, 치기 어린 검끝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단단하게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3번 카드 뽑으신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선명한 블랙 구슬이에요. 저는 검정이 가진 뭐라고 하죠? 이지적인 면이 굉장히 좋아요. 이 검정은 이렇게 손에 놔야만 보이네요. 오늘은 여기다 얹어놔 볼까요? 이 검정 구슬은 이 검정 구슬이 가진 힘은 그 어떤 색으로도 이 색을 덮을 수 없고 그쵸? 어떤 색으로도 저 색보다 더 강렬하게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검정 구슬을 뽑으신 여러분의 어떤 그런 강한 에너지를 이 카드에서 느낄 수 있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에요.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날 도와줄 사람, 나의 해가 될 사람,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조언 카드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더 임페롤 카드를 뽑으셨군요. 네. 카드 이미지에서 보이실까요, 여러분? 네,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멋지죠? 네. 이 카드 뽑기 쉽지 않은데, 오늘 정말 이 카드가 수없이 출몰해서 제가 지금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드는요, 그야말로 카드 중에서도 가장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카드라고 해야 하나요? 4번이라고 하는 황제라는 카드예요. 우리가 왕이 아니라 황제입니다. 황제 카드는 말 그대로
차갑고 이성적이며 어떤 높은 지위를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평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강단 있고 카리스마 보이는 그런 인상이에요. 여기서도 좀 백발로 표현되긴 했는데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실버 헤어에 굉장히 매력적인 그분 이렇게 만화적으로 상상해 볼까요? 네. 실제로 고귀한 분들이 많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뭔가 본인이 주도권을 가진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계세요. 지위가 상당히 높은 분이어서 부유하시고 정치인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정치인 혹은 권력기관에 있어도 아주 높은 임원급 혹은 굉장히 부서장 정도 되는 어떤 큰 지위나 권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는 여러분은 물론 이분이 돈으로 표현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이분은 지위가 높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중에서 누구는 부자, 뭐 돈복이 많아요. 명예복이 많아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할 때 명예가 정말 드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리가 이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높은 지위의 분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높은 자리에 갈 만하다면 정말 그 의지가 굳건할 것이고, 그 강단이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그분이 멋있어 보일까요? 그쵸? 네, 맞아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정말 좋습니다. 다만, 이분의 딱 하나의 단점이 있는데 뭐냐면, 이분은 소 여러분 딱딱해요. 이렇게 물랑물랑 말랑말랑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책임감도 강하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좀 어려워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쉽게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이런 게 좀 어렵습니다. 이분에게 여러분의 자속 권위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모습 자체가 그 강한 책임감과 강한 어떤 의지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 동전의 양면처럼 그런 것들이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여러분은 그런 모습에서 아마 강한 애정과 그 사랑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나를 뜨거운 마음으로 가장 사랑해줄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가 사랑하는 건 멋진 분이었는데 어머나 오늘 정말 희한한 정말 이상하다고 말할 정도로 임페리얼 카라 데스 카드가 이렇게까지 네, 여러 셔플에서 동시에 뜨는 게 참 신기하네요. 정말 인물 카드에서 이 진행되기 어려운 구조인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삶과 죽음을 다루시는 분이에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언제나 그 모든 일을 정리하고 무언가를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 귀중한 생명을 다루실 수 있는 분. 그런 분으로 보여집니다. 혹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분이 임페리얼이란 이분의 우리가 고귀한 신분 혹은 지위를 가지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자신의 판단력이 매우 중요한 분이라고 했는데 그분의 직업이 조심스럽게 의사는 아닐까?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가지신 분은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에게 사랑에 빠지신 분 자체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언제나 그 중요한 생사를 결단을 이뤄내시는 그런 중요한 분이시거든요. 이런 분은 여러분의 어떤 목숨을 정말 구할 만큼 그런 귀한 인연이실 수도 있겠어요. 그쵸? 굉장히 독특한 예, 카드입니다. 13번의 어떤 그 데스 카드는 우리가 미디어와 관련된 직업의 분들도 이런 카드를 많이 뽑고 의사 중에서도 외과 의사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이분은 이게 원래 메이저 카드에서 원래 그 유니버셜 메이저 카드에서 보시면 이미지가 깃발을 들고 가는 기사. 해골이 되었지만 어느 해골이 된 모습으로도 깃발을 들고 어떤 십자군 전쟁을 간 기사처럼 막 저벅저벅 더 걸어가고 있는 그런 기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카드를 읽을 때 저희가 무언가를 끝낼 수 있는 사람, 죽음을 몰고 왔다고 생각하지만, 죽음을 관련됐다고 생각하지만, 그 자체로 무언가의 새로운 시작을 가져올 사람이라는 말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강하게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그 무언가 어떤, 철학적 어떤
그런 고찰, 이런 것을 기피하고 계신 분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생명과 소중한 우리의 영혼의 어떤 문제를 다루시는 분, 혹은 우리의 실제적인 신체적인 건강을 다루시는 분으로 보여집니다. 좋네요. 그쵸? 이런 분이 뭐 지위가 높고 뭐 이런 생명을 다루는 분, 어떤 영혼의 죽음과 삶과 죽음을 다루는 분이라면 뭐 여러분이 그분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의의는 이, 이, 이 오늘의 이 카드의 진행이 정말로 희한하네요. 네. 정말 제가 뭐 이 말을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전체 카드를 한 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저지먼트 카드가 떴습니다. 네, 저지먼트. 하늘에서 들리는 판단의 소리. 그 영혼을 부르는 부활의 목소리입니다. 이게 저스티스 카드라는 정의 카드와는 다르게 저지먼트 카드는 현명한 판단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가진 카드예요. 여러분의 의의는 20번 카드죠. 저지먼트 카드인데요. 이분이 여러분에게 의인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다시 깨어나게 하다. 저는 이 카드가 마치 데스 카드와 연결돼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가올 의인은 정말로 실제로 여러분을 죽음에서 혹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힘들었던 상황에서 구해내실 분은 아닐까요? 여러분을 부활을 이끌 분이 아닐까요? 왜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걸까요? 이 십자가가 달린 부활의 메시지를 들고 나타난 반가운 사람이거든요. 실제 아까도 여기서도 언론인이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이것도 비슷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반가운 소리를 가지고 올 사람이라서 저널리스트나 판사, 검사, 의료계가 다 이 카드가 뜨거든요. 실제로 직업군으로. 굉장히 믿음을 주시는 분일 거고요. 이분이 하는 말은 거의 다 맞다고 보셔도 될 거예요. 항상 반가운 이야기들을 들고 오실 거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다시 깨어나게 하고, 여러분을 무덤에서도 일어나게 할 거고, 그런 분이세요. 이런 분이 의인이라니,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도움을 줄 분들이 이런 모습이라니, 정말, 이거 차원 자체가 여러분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나를 도와주는 정말 돈 많은 사람이에요. 나를 도와주는 정말 뭐 능력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의 수준은 그 차원을 좀 넘어섭니다. 이분은 정말 여러분의 어떤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줄 분, 나를 구해낼 사람. 내가 그 어떤 어려움에 있더라도 내가 정말 그 누구도 나를 볼 수 없는 내가 어둠과 같은 칠흑과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도 나를 반드시 구해낼 것이다. 너는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너를 그렇게 만들 정말 천상에서 보낸 사람이 있다. 신의 메시지를 가지고 저 먼 길을 떠나온 사람이 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를 죽음으로부터, 너를 그 어려움으로부터 구해낼 것이다. 라는 게 이 카드에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와, 막 소름이 돋는 느낌이에요. 이분이 같은 분이라면 정말 굉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높은 지위와 생명을 구해낼 수 있는 힘과 여러분을 깨워올 수 있는 그 강한 목소리를 가진 분, 무시무시합니다. 그죠? 대단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아기는 누구일지. 아기는 행인드맨이에요. 이 행인드맨은 정말 말 그대로 매달린 사람입니다. 여태까지 그 나왔던 메시지들을 보면 행인드맨의 느낌도 좀 색다르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리를 자꾸 들여다보면서 여러분에게 매달리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경계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고 도와줄, 여러분을 끌어낼 수 있는 다른 도움을 가지신 여러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고 너무 종교적인 것에만 매달린다거나, 그쵸? 너무 그런 것에 심리적인 이런 조언에만 매달리신다거나 이렇다면 여러분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몸이 아프시거나 힘드실 때 정말 삶과 죽음을 다루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분을 만나셔야 되고요. 그쵸?
여러분을 냉정하게 깨워줄 현명한 판단을 하는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죠? 저지먼트와 헤이드맨은 같은 어떤 상담가라 해도 느낌이 전혀 다르신 분입니다. 같은 말을 하고 이야기를 나눠줄 사람이라고 해도 전혀 이미지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분을 정말 잘 하시길 바래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이분은 평소에 인자해 보이고 그런 분일 거거든요. 하지만 되게 우유부단하게 뭔가 뭉술뭉술하게 말할 수 있어요. 두리뭉술하게 말하는 분이 아니라 명확한 메시지로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 말을 들으셔야 해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판단력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빠져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는 정말 능력 있고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주실 만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래 헛된 말, 헛된 기대에 매달리시지 않기를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조언이에요. 더 가든, 미팅, 파티, 인비테이션이라는 카드가 조언으로 떴습니다. 여러분 단 한 사람에게 매달려서 혹은 한 명의 이야기만 듣고 잘못된 판단을 하시지 말고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나의 그 어떤 마음에 초대하여서 여러분에게 맞아들여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양하게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이야기만 듣고 그것이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많은 모임들 속에서 새로운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주변을 인간관계를 넓혀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폭 좁게 움직이다 보면 이런 사실 사설것 같은 본인의 어떤 너무 개인적인 생각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빠져들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복을 잘 활용하시려면 좀 더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져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오늘의 조언으로 떴습니다. 좋고 나쁨은 정말 종이장 한 장 차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조언을 하는지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만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살펴보셔서 여러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또 물어보셔서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할 사람들은 정말 지위와 판단력이 대단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귀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고 한층 더 발전되시기를 저는 소망하겠습니다. 3번 카드 뽑으신 분들의 이야기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자, 다음은 4번 카드 뽑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카드 파란색 옷을 뽑으신 분들이고요. 내가 정말 간절히 사랑하는 사람, 연인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이 두 개가 일치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사랑은 내가 하지만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 부모님, 이런 다른 분들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도와줄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칠 사람,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 카드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가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저스티스. 눈을 가리고 현명한 판단을 위해 천칭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원래 카드에선 표현되는 분이거든요. 저스티스는 정의라는 의미를 가진 카드예요. 정의라는 것이 어떻죠, 여러분? 네. 정의를 이룬다. 그 말 그대로 법적인 정의일 수도 있고요. 금전적인 정의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공학적, 철학적 이런 정의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의 직업군으로는 보통 오늘 유난히 법조계가 많이 등장하시는데 실제로 법률을 다루시는 분들도 정의를 이루시는 분이시죠. 경찰이나 이런 분들도 많고요. 은행가, 세무사, 엔지니어, 철학가, 비평가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철학가보다는 좀 더 비평가에 맞다고 해야 할까요? 네네. 그런 분이시고요. 이분은 항상 정의로우시고 의로우실 거예요.
의를 신천하는 자라고 불릴 수 있거든요. 의를 실천한다, 의롭다 라는 그 말처럼 언제나 이분은 높은 용기로 그리고 눈을 가린 어떤 내가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판단을 내리시는 분으로 보여져요. 감정이 기반한 것이 아니라 냉철한 판단을 통해서 손익과 자잘못을 잘 따져서 여러분에게 반듯한 길로 이끌어 주실 만한 그런 분이십니다. 차갑고 여기선 여자분의 이미지로 보여졌지만 엄청 이지적인 이미지실 거예요. 지적이다 라는 생각이 딱 드는 분이 있죠. 그리고 좀 차가울 수 있어요, 인상이. 왜냐면 이게 그렇잖아요. 호기롭고 의기로운 사람들일수록 왜 이미지가 차가워 보일 수는 있죠. 왜냐면 이게 눈을 가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눈이 가려진 게 보이시죠? 원래는 이 여러분이 어디서 이 모습을 보셨냐? 여러분 왜 법원 같은 데 가면 여시인이 선칭을 들고 있는데 그 눈을 가리고 있죠. 왜? 나는 보는 것에 어떤 감정적인 것에 기준을 두지 않겠다. 나는 그것을 보지 않겠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다소 어떤 단점이 있냐면 너무 현명하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이지적이고 다 좋은데 맞아요. 여러분의 감정을 읽을 줄 모를 거예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네, 사회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그분의 어떤 깊은 내면 세계도 매우 존경받을 만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이 그런 좀 단점들은 눈 감아주면서 가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 옳은 사람 반듯한 길을 가는 그런 훌륭하신 분일 걸로 보여지네요. 음, 조금만 그쵸, 마음이 따뜻하면 좋겠다. 조금 차가워서 그 부분만 아쉽네요. 내가 사랑을 받게 된, 나를 사랑을 뜨겁게 해주시는 분은 퀸 오브 스워드입니다. 퀸 오브 스워드는 현대적 그림에서는 페인터, 화가라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퀸들은 어머니라는 속성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성애라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이 모성애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분이 저스티스잖아요. 모성애가 있고 따뜻함을 어떤 그런 따뜻한 어떤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다만 이것이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은 아니에요. 이분은 퀸 오브 스워드거든요. 스워드는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검이죠. 날카로운 검의 속성은 뭐냐면 늘 나는 판단력은 흐트러지지 않는 분인 거예요. 사랑은 하지만 나는 따가운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는, 내가 이런 속성을 가진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이게 보시면 전반적으로 내가 좋아하거나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스워드와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 저스티스 카드 실제로 유니버셜로 보시면 한쪽 손에 칼을 들고 있습니다. 내가 정의를 이루리라 막 이러면서 칼을 들고 있는 게 실제로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 개의 모습이 하나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해요. 네. 그림은 전혀 똑같이 어떤 여성적인 느낌의 여자분이 등장을 했지만 카드의 분위기가 실제로도 이 모습, 현대적으로 해석한 카드에서도 비슷하지만 원래 유니버셜 카드에서도 굉장히 그림이 유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어떤 변화를 이끌 아름다운 예술가의 모습으로 등장하실 수도 있고요. 퀸 오브 스워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는 어떤 높은 지위에 계신 분이실 수도 있습니다. 스워드 카드의 특성상 굉장히 냉철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는 직업군이실 거예요. 임원이실 수도 있고요, 교수이실 수도 있고요, 이런 좀 프로그래머 이런 느낌, 혹은 예술가이더라도 이런 예술가적인 느낌을 가지신 분이라도 약간 사회 변화에 관심이 많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그런 분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날 도와줄 사람 귀인, 의인은 이 퀸 카드가 이렇게 동시에 뜰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퀸 오브 펜타클입니다. 굉장히 능력이 많은, 돈이 많은, 부유한 분이세요. 같은 분 아닌가요? 같은 분? 네. 여러분의 어머니 아닌가요? 여러분의 조부모님? 혹은? 퀸은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일 확률이 높고요. 어머니 카드가 다시 한번 떴는데 돈이 굉장히 부유한 그런 권력자, 높은 지위에 앉은 분,
분이에요. 퀸은 네, 제가 스워드 때도 말씀드렸지만 모성애를 가지고 있다. 따뜻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했는데 이분은 권력과 돈 둘 다 어떤 권력을 가진 어머니, 돈이 많이 가진 어머니라는 카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은 현명한 판단력과 모성애를 가지신 분이고 여러분에게 어떤 의인이 되는 귀한 사람은 마찬가지로 퀸, 돈을 많이 가지신 물질적 풍요를 가지신 분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어떤 무언가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실 분이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눈을 가린 현명한 판단을 하는 사람을 사랑하더라도 충분히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오, 뭔가 이 분위기가 우리 엄마, 시엄마 이런 느낌이기도 한데요. 네. 네, 뭐 그런 분으로 보여져요, 여러분. 실제로. 왜냐면 둘 다 어머니시니까요. 우리 엄마, 장모님,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어떻든 여러분은 나이가 좀 있으신 여성분께서 여러분을 매우 사랑하고 여러분을 돕기에 물심양면 아끼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여러분 이런 분들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저도 여러 어려움을 겪어봤지만 항상 나를 어머니의 마음으로 돌봐주시는 분들만큼 귀한 분들이 없어요. 우리가 뭐 학치기 어린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도 물론 좋죠.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 연인 뭐 이런 것도 물론 소중할 수 있지만 실제 인간관계에서는 나의 윗분들, 나를 좋아해 주시고 나를 아껴주시는 분들을 소중히 여길 때 진짜 여러분 긍정적인 인생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나에게 해를 끼칠 인연은 누군가요? 저 허밋 카드는요, 여러분 어떤 거냐면 흔히 말하는 수도사, 수도승 뭐 이런 분일 수도 있고요. 되게 어렵고 힘든 길을 가는 분일 수 있거든요.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일 거고요. 홀로 동떨어져서 생활하고 계신 분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족 내 사람은 아니실 걸로 혹은 가족 내 사람이더라도 분리되어 사시는 분일 거라고 보여져요. 이분은 종교가 철학자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굳이 고된 길을 가는 분이에요. 굳이 어려운 길을 가자고 하는 분. 너 좀 너무 저기한데? 나랑 좀 도를 닦아보지 않겠니? 나타나시면 여러분 좀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네. 도를 닦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다만 굳이 어려운 길을 가자고 험한 길을 가야 한다고 말하는 분에게 속아서 여러분이 굳이 내가 누릴 수 있는 풍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터부시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질적 풍요나 뭐 높은 자리가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꼭 그걸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정신적 세계만 훌륭한 거야. 뭔가 돛닦고 남을 돕고 막 이런 일만 소중한 거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것도 별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소 누린다고 해서 그게 나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는 뭐 이렇게 해야만 오라. 이런 것만이 정의야. 이런 거를 너무 강요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전 좋게 보지만은 않습니다. 뭐 이분이 스스로의 길을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우리가 존경해드려야 하지만 남들도 그래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는 그분들 말 좀 흘려 들으세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본인이 그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막지 않죠. 하지만 남들도 꼭 그래야 한다고 강요한다면 그것부터는 이제 옳지 않은 일이 되지 않을까요? 자기만의 상상, 뭐 너무 집에만 있자, 뭐 집순이 뭐 혹은 집돌이이실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자꾸 무언가 나가서 뭔가 여러분의 어떤 역량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의 이야기는 듣지 않도록 하시겠습니다. 인간관계의 운, 전반적인 운을 볼게요. 조언의 카드에서는 클라우드, 걱정, uncertain, 이제 위험이라는 것이 떴어요. 인간관계에서 너무 불확실성 때문에 경계심을 갖는다거나 그건 내가 너무 걱정이 앞서서 사람을 만나기를 두려워하신다면 결국 좋은 분들도 놓칠 수 있거든요. 좋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조차도 사실 놓칠 가능성이 있어요. 네, uncertain danger worry입니다.
이 인간관계에 대한 너무 큰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면 좋은 사람들도 놓칠 수 있거든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좀 불확실하다, 뭔가 걱정이 된다, 이런 것들만 너무 앞세우지 마시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는 노력들을 기울여 보시기를 조언드리는 카드예요. 너무 정체가 수상하다, 위험을 감지했을 때는 물론 경계를 하셔야 되겠지만 또 너무 걱정만 앞서서 사람들을 너무 내 주변에 두지 않는다면 현명한 판단도 조언도 구할 수 없고 결국 집콕하게 되는, 그쵸, 외로운 길을 가게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거든요.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께도 조언을 구해보셔도 좋고, 이 저스티스 카드 눈을 가리고 냉철한 판단을 내리시는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분에게도 질문을 던져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분과 만나는 건 어떨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주 풍요로운 판단, 현명한 판단, 이런 것들을 내려주실 분들이 두 분이나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지나친 걱정과 이런 것보다는 좀 경계심은 갖기는 하더라도 좀 다소 여러분의 주변에 너무 곁을 두지 않는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좀 곁이 있어야 다가와요. 네, 핑크색 붓을 뽑으신 분들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한테 귀한 인연, 나에게 해가 되는 인연, 그리고 조언까지, 인간관계에 관한 조언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퀸 오브 스워드. 자, 인상을 한번 보실게요. 어떠시죠? 네, 굉장히 화려하고 지위가 높아 보이죠. 스워드들의 특징상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는 분이고요. 온화한 외모라기보다는 예, 우아하고 도도해 보이는 외모를 가지신 분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은 굉장히 퀸 카드이기 때문에 따뜻한 어떤 그런 그 깊은 데에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어떤 그런 마음도 충분히 가지고 계신 그런 훌륭한 분이시고요. 지위도 높고, 그리고 마음도 따뜻하고 현명한 판단까지 갖췄으니까 모두가 탐내는 그런 훌륭하신 분이네요. 네. 다만 이 퀸 오브 스워드들은 약간 최고의 자리, 뭐 CEO 중에서도 뭐 대표 이런 거라기보다는 뭐 부사장 이런 분들이 더 많아요. 뭐 그 지위적으로 닿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뭐 임페리얼 카드나 이런 카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살짝 2인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시고요. 굉장히 성숙해 보이는 외모에 뭐 이런 쿨톤에 막 이런 책임감 강하고 깐깐하고 이런 느낌이 한눈에도 바로 읽힐 만한 그런 외형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단점은 좀 깐깐한 스워드 특징이죠. 깐깐한 면이 있고 좀 꼼꼼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다소 피곤할 때도 있어요. 네. 대신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무언가 꼭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다면 이분에게 물어보시면 거의 정답을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위도 높고 너무너무 좋죠. 외모적으로도 이 킹카드보다는 퀸카드가 더 꽃미남 스타일에 가깝다? 꽃미남 중에서도 잠깐 나이가 있는 꽃미남이라고 보여지네요. 네. 다음. 자, 다음 카드 제가 나를 사랑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물었더니 프린세스 오브 디스크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디스크는 말 그대로 코인, 동전. 네. 우리가 저희가 말하는 펜타클이라고 불리는 카드와 같은 카드인데요. 프린세스 왕자님이죠. 프린스가 왕자님이죠. 프린세스 오브 디스크는 다 같은 이제 어떤 여자분의 어떤 이미지가 있는, 고운 이미지가 있는 그런 분이네요. 동전을 좀 많이 가진, 부유하신 그런 공주님이세요. 여기서는 보면은 킨더가튼의 티처, 유치원 선생님 같은 분으로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 프린스들의 프린세스라고 하면은 다 왕자님, 공주님 카드잖아요. 그래서 이 지위적으로는 보면은 어떻게 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보다는 그렇게 지위가 높지는 않지만 부유함을 가진 실질적으로 금전을 잘 만지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들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말해요. 원래부터 갖고 태어난 재산이 있습니다. 나는 가업으로 물려받은 것이 있습니다. 라고 읽어야 하거든요. 이 카드가 실제로는
저희가 유니버셜 카드에는 표현된 적이 없는 카드예요. 왜냐하면 유니버셜 카드에는 왕자님, 공주님은 없거든요. 네, 왕과 여왕과 시종과 나이트, 기사 뭐 이런 것들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프린세스라고 표현된 것은 그 퀸의 어떤 자손이라는 느낌으로 이 어반타로에서 이제 표현하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에선 가업으로 이어받은 유치원을 경영하고 계신 어떤 분이 보이시잖아요. 나를 도와줄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나보다 지위가 높거나 이렇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자체로 돈이 많고 가업으로 물려받은 것이 많은 나의 동기간일 수도 있고요. 나의 지인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를 굉장히 많이 사랑하고 있답니다. 이분은 동일 인물인 걸로는 읽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퀸 오브 스워드와 프린세스 오브 디스크는 성격 면에서도 지위 면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뭐 나의 배우자나 뭐 나의 연인분은 좀 이렇게 어떤 지위가 높고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나를 진정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나의 여동생일 수도 있고요. 그쵸? 뭐 이런 분으로 보여져요. 나의 주변 동료일 수도 있고요. 나를 사랑하는 어떤 친구일 수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휠 오브 포춘. 나에게 도움이 될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오, 실제로 나한테 귀인은요, 돈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기 아까 돈이 바로 나왔죠. 나를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나의 누군가, 동료, 동료거나 나를 굉장히 잘 챙겨줄 수 있는 뭐 오빠, 동생 뭐 이런 걸 수도 있죠. 근데 이분 자체가 나에게 귀인으로 나타난 분도 돈을 가진 분이에요. 실제로 이게 은행, 증권사, 행운을 다루는 뭐 로터리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의미를 가진 카드인데 휠 오브 포춘이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을 도와줄 분 자체가 그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 은행에 근무하실 수도 있고 증권사에 근무하실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여러분 10번 카드예요. 10번은 정말 꽉 찬 상태를 말하잖아요. 그쵸? 뭔가 금전적인 면에서는 부족함이 없으신 분. 근데 이거는 내가 일군 돈이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행운의 바퀴가 막 굴러가고 있는 거니까 유산으로 받은 돈 이렇게도 해석이 되거든요. 이 자체로도. 그래서 보시면 나에게 나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 아까 돈을 가지고 있는 프린세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나를 도와줄 귀인 자체도 그런 분이에요. 가업을 이은 분이 아닐까요? 투자 컨설턴트나 투자가 같은 분들도 이런 카드를 많이 뽑으시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가업을 물려받았다거나 혹은 어떤 금전적인 것을 잘 굴려나가는 사람들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돈을 맡기셔야 한다면 이런 전문성을 가진 분에게 맡기신다면 아마 계속 돈을 잘 불려주시고 늘려주시고 이런 데 도움을 많이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은 사실 돈보다는 약간 권력 이런 쪽이거든요. 지위 이런 쪽이라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많이 주실. 그걸 이게 돈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딱 건네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금전적인 것에 조언을 많이 해주는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것을 잘 키워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분으로 보이니까 이게 더 낫지 않나요? 그냥 왜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물고기를 던져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라고. 네, 이분이 그런 분이시네요. 그죠? 돈을 어떻게 굴러가게 만들지를 잘 알고 있는 분이다. 네. 근데 이분은 사실 내가 아는 사람이라는 흔히 볼 수 있는 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내가 자주 볼 수 있는 이런 의미를 담은 카드이기도 해요. 휠 자체가 자꾸 굴러가는 바퀴니까 늘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옆에 카드도 그렇고 이 카드도 그렇고 여러분을 굉장히 사랑하고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그분은 좀 여러분 가까운 지인일 거다. 여러분이 매우 자주 만나실 수 있는 분일 거다라고 보여지네요. 아기는요. 어머나, 이 일을 어쩌나? 여러분에게 악연은 퀸 오브 스워드입니다. 네, 설명을 들으셨던 기억이 나시나요? 음. 이게 동일 인물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속성만 같을 수도 있어요. 퀸 오브 스워드, 너무나 날카로운 검으로 그 말로 나를 베는 사람. 그분이 여러분에게 악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해요. 여러분을 해롭게 하는 거죠. 그분은 여러분에게 음, 나의 지위를 위해서 나를 따르라. 나에게 자꾸 따라오라고만 해서 나를 버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의 카리스마가 나를 짓누를 거고요. 그 카리스마에 의해서 내가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너무나 냉정하고 차갑게 나에게 자꾸 무언가 판단하기를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분과 이분이 같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지만 인연적으로는 나를 좀 괴롭게 하기 때문에 악연홀이라는 이미지로 나를 해롭게 한다라고 떴을 수도 있지만, 같은 인물일 수도 있고, 여러분 다른 인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여러분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네. 동전의 양면처럼 너무나 사랑할 수도 있지만 너무나 나를 괴롭게 하는 면도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여러분의 악연에서 떴거든요. 음, 이걸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그 책임감은 반대로 부담감이 될 수 있고요. 옳고 그름이 확실하다는 것은 결코 너무 냉정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요. 꼼꼼하다라는 것이 반대로 깐깐하다로 읽힐 수 있거든요. 어떤 면을 보냐에 따라서 나의 가장 사랑하는 인연도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카드들이 말해주는 면이에요. 카드가 가진 키워드는 어떻게 보면 이미지는 같지만 제가 말한 표현한 방식이 굉장히 달랐죠. 꼼꼼하냐 깐깐하냐 현명하냐 냉정하냐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같은 속성의 다른 양면을 보여주는 두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시죠? 거의 유사해요. 마치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연인의 동생이라든가 부모라든가 그런 사람인데 나의 남편과 나의 연인과 혹은 나의 아내와 똑같은데 그들이 나에게 끼치는 영향이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 동전의 양면 같은 같지만 다른 이 인물들